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 게 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죠.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 때문이에요. 이제 은퇴했는데 왜 보험료가 오르지? 오늘은 바로 그 이유, 국민연금 200만 원 받았더니 건보료 폭탄이 터졌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3가지 방법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70대 A씨의 이야기. 기쁜 날이 걱정으로. 서울에 사는 70세 A씨. 평생 성실히 국민연금을 부었다가 드디어 매달 200만 원씩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보험료가 훨씬 올랐네. 이게 다 연금 때문이라고. A씨처럼 연금 수령 이후 건보료가 갑자기 늘었다며 당황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이 왜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까?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병원비만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소득 안에 연금 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퇴자 입장에서는 일한 것도 아닌데 받는 연금으로 보험료를 또 낸다니 체감상 폭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3.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다음 3가지 요소를 합산해 산정됩니다. 1. 소득 점수. 연금, 이자, 임대, 사업소득 등. 2. 재산 점수. 주택, 토지, 자동차 등. 3. 생활 수준, 세대 구성 등 추가 요인. 즉, 소득과 재산과 생활 환경을 종합해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의 요율 2025년 기준 9.49%를 곱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4. 국민연금만 있을 때 불리한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만 꾸준히 낸 분들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일부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그 금액의 50%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즉, 월 200만 원을 받으면 그 절반인 100만 원이 건보료 기준 소득으로 잡힙니다. 반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비과세 항목이 많아 실제 건보료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계산 예시 단순 비교. A씨가 국민연금 200만 원만 받는다면 연금소득 200만 원 곱하기 50%는 100만 원이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9.49%를 적용하면 약 6에서 8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높을 경우 1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즉, 연금 200만 원 받으니 보험료가 15만 원 나왔다는 사례는 재산 세대 구성까지 포함된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6. 그럼 폭탄은 과장된 말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폭탄이라는 표현은 과장이지만 체감은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건보료는 해마다 물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연금이 많을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건 제도상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하지만 은퇴 후엔 새로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즉, 실제 폭탄이 아니라 체감 폭탄이죠. 7. 형평성 논란도 존재합니다. 열심히 낸 사람일수록 더 내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낸 사람은 연금소득이 잡혀 건보료를 내지만 국민연금이 없는 사람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죠. 이 때문에 성실 납부자 역차별 논란이 생긴 겁니다. 8. 정부의 입장. 제도 개선 논의 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적연금소득 반영률 재조정과 은퇴자 건보료 경감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저소득 은퇴자 중심으로 건보료 경감 폭을 넓히는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1.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 회사가 절반 부담하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첫 고지서에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 이자나 임대소득이 없으면 연금이 전액 기준소득으로 반영됩니다. 3. 부부 모두 연금 받는 세대.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월 300에서 400만 원 이상이면 건보료 구간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습니다. 10.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도라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보료는 합법적인 절세 경감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건보료 줄이는 3가지 핵심 전략. 방법 1.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건보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
공적연금소득은 그 절반만 50% 반영됩니다. 즉 국민연금만 월 200만 원 받는 경우라면 연금소득으로는 약 1,200만 원 50% 반영이 잡히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금융재산소득까지 합산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문의해 확인하세요. 방법이 재산세 과표 조정. 건보료는 재산세 과표도 반영됩니다. 즉 보유 자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보유 중인 고가 부동산이나 공시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배우자 자녀 명의로 일부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런 조정만으로도 보험료 구간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 3. 연금 구조 다변화. 국민연금만 받는 것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혼합 구조로 분산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50%가 건보료 산정 기준이지만 개인형 연금 IRP 연금저축은 일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200만 원을 받아도 출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집니다. 10일 핵심 요약.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보료 기준에 포함. 다만 50%만 반영되므로 전액 기준은 아님. 재산, 세대 구성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큼. 피부양자 등록, 재산 조정, 연금 구조 분산으로 부담 완화 가능.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연금 받을 땐 좋았는데 건보료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그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